자, 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올릭 김학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카올릭의 김학수 기자님과 함께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새롭게 돌아온 SM6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차를 이미 인제스피디움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네, 사실 서킷은 제약적인 공간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서킷만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새롭게 달라진 SM6가 과연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서킷도 타보고 그 주변 공도도 타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른길을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고수부지의 요철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SM6를 시승을 할 때 굉장히 달리기 좋은 곳만 달렸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런 요철, 이게 맞아, 말이 맞아. 됩니까, 이게? 솔직히 눈 감고 타면 토시언빔인지 멀티앵크인지 몰라요. 모를 거예요. 그냥 단단한 느낌의 세단? 그렇죠. 이런 느낌일 뿐이지, 사실 토션빔은 죄가 없어요. 토션빔은 죄가 없어요. 토션빔에 대한 셋업이 중요한 거지. 저는 이제 SM6가 그동안 안 맞았던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스포티한 차를 좋아하지만 스포츠한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스포티한 외관을 원한 거지, 네.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진 않았던 거죠. 특히 중형 세단에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SM6가 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지만 실제로 tas을 땐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쵸. 그러니까 국내 정서상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승차감 그리고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개선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말하는 대로 뒤쪽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쵸. 예전보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부지런했었죠. 부지런해졌어요. 그래서 상하 움직임도 좀 더 부드럽게 받아주고 그리고 잔진동 들어오는 연속된 띠구간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조금 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승차감으로 변화를 줬다. 이 부분은 SM6가 이번에 변한 부분 중에 가장 큰 어필 큰 포인트라고. 어필. 그렇죠. 자, 먼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서울의 도심, 완전 도심을 달리고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저는 이 노면의 불규칙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뒤쪽 일을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근데 전 중요한 건 앞도 가벼워요. 이 엔진이 새롭게 적용된 게 기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TC300.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의 1.6 터보를 대체하는 모델. 그렇죠. 혹은 이제 2.0 가솔린 계열들을 대체하는 건데, 사실은 아무래도 엔진의 절차적인 크기가 작아지는데, 사실 엔진의 무게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느꼈을 때 좀 더 가볍더라고요, 느낌이. 프론트가. 아, 가볍게 느껴지는. 네, 조향이라던가 이런 반응이 좀 더 가벼워서 거기에 좀 더 가볍게 반응을 하고 리어가 부드러우니까 이 차체 밸런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발표를 할 때 뒤쪽에도 신경을 썼지만 앞쪽도 댐핑을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죠. 어쨌든 뒤쪽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받아주니까 차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여유의 폭이 좀 더 넓어진, 서킷 주행할 때도 저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반응이. 그러니까 부드러워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더해진, 그러니까 포용력이 좀 더 많아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포용력이라는 단어가 사실 서스펜션에게 붙이기 참 어려운 단어이긴 한, 이 포용력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토션빔 차량들이 문제가 뭐냐면 연석을 과하게 쓰면은 차가 튕기죠. 차가 튕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그럽더라고요, 대응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연석을 밟더라도 차에 뭐 하드한 스트레스가 전달되기보다는 차가 이런 노면을 지나가고 있어 정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였지, 막 우당탕탕 거리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운전자한테 정보를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많이 트렌드해졌고 또 차에 대해서 지식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들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 세대는 조금 과하게 줬다고 하면 지금은 많이 유연해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충격을 거르고 정보를 주는 거하고 흐리멍텅한 거하고는 다른 거. 노면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주는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하지 않은. 노면 상황이 이러니까
너 이렇게 달려야 돼 그렇지. 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셋업은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아니면 우리의 고객들이 차를 타면서 이게 불만이야 그렇죠. 라는 거를 많이 수집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쌓고 다음에 출시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해준 부분이 이번 SM6엔 잘 녹아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SM6 관계자들이 SM6 더 뉴 SM6가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반성문. 그거 맞네요. 저희가 좀 고집스럽게 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것보다는 좀 다른 쪽에 원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어떠신지 타봐주세요. 보통 이런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원래 잘 만들었는데 더 좋게 만들어봤어.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차가 여러분들이 입맛에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좀 말을 해주는 차가. 그래갖고 이거는 완전히 레시피가 달라요. 이전 모델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이 바뀐 게 가장 핵심이긴 한데 전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도 좀 다른 차 타고 있는 듯. 아이러니한 건데 하드웨어는 같아요. 들어가 있는 그럼요. 모든 같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AM 링크의 삭제라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인 고객은 같은데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영역은 있어요. 뭐 아주 심각한 포토를 지나거나 아니면 차가 정말 상하로 크게 움직일 만큼의 충격을 받게 되면 토션빔 특유의 그런 일체된 리어의 움직임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돌길을 막 파고들 차는 아니잖아요, 이 차가. 그렇죠.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훨씬 개선됨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션빔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토션빔인 건 맞아요. 그 토션빔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 부렸던 고집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차만의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차는 어쨌든 프랑스 차니까요. 그리고 사실 요즘 차들이 다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특색이 없어지고 그 차만의 성격이 없어지는데 이 SM6 이번 거는 어느 정도의 이 차의 성격도 살려주면서 그러면서도 좀 개선된, 네. 그래서 다수가 좀 더 좋아할 만한 승차감으로 변화를 줬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TCE 300 엔진이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네. TCE 300 엔진은요.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게 1.8리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국내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1.8리터죠. 사실 이 1.8리터가 세제에서 되게 애매한 차죠. 1.6의 그런 프라이스를 얻지도 못하고 2.0만큼 내야 되긴 하지만 2.0의 성능보다 못 내는, 이건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 스펙상 퍼포먼스 나쁘지가 않아요. 225마력, 30.6kgm의 토크, 이거는 사실 큰 매력이죠. 그리고 서킷도 저희가 주행을 해봤지만 체감되는 건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몰아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가는. 근데 한 가지는 일상을 가다서다 뭐 이런 도로를 가고 있을 땐 초반 움직임은 좀 있어요. 7단 게틀라 DCT 습식 물려 있잖아요. 얘도 멈췄다가 재출발할 때 약간의 버벅임은 발생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변속도 상당히 민첩하고 직결감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출력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이질감 없이 상당히 매끄러운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예전에 SM6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게 2.0은 좀 답답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1.6 터보는 우악스럽고.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을 다 충족시켜줄 만한. 그렇죠.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TCE 160, 그러니까 190마력짜리 그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을 쥐어짜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캄다운 시키면서 타기가 되게 어려운 차였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800cc의 터보다 보니까는 마치 제 느낌 어떤 느낌이면 이 차는 이미 한 260마력, 270마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인데 그거를 굳이 무리하지 않고 225마력에 스쿼팅한 느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구성도 고려하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엔진이 르노는 소형차를 만드는데 특화된 남다른 기술력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형차의 RS 버전, 그러니까 르노의 스포츠 버전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의 출력이 사실은 필요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최적의 세팅을 찾은 그 엔진인데 그걸 중형 세단에다 입히다 보니까 더더욱 돋보이는 거죠, 차가. 돋보이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차가 이제 2.0 터보인 말리부보다 빠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낮은 RPM부터 이 높은 RPM까지 되게 플랫한 토크를 내주고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부드러움과 빠름을 겸비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엔진이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이에요. 세련돼 있어 엔진이. 그쵸.
그러니까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1.3도 괜찮거든요, 사실. 1.3도 그냥 일상을 타시기에는 부족함 없어요. 근데 1.8 TC 300이 되면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뭐 2.0 터보 그거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꽤 우악스럽다고 하면 이거는 세련돼. 그러니까 좀 운전자 의도도 잘 따라주고 근데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는 꽤 괜찮은 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상 그냥 이렇게 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 그리고 무시 못하는 게 효율성이 진짜 좋아요. 공인연비가 11.6km/L예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도. 그럼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트렌드를 반영한 거죠. 다운 그쵸. 사이즈 줄이면서 터보 차저를 붙여서 효율성도 높여주면서 여유를 주는. 여유를 주는. 자, SM6 디자인 살펴볼 건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SM6 자체가 원래 디자인이 좋은 차긴 했지만 사실 노후화된 건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이번에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된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보셨을 때? 그러니까 요즘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 풀체인지 개념이 많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네. 근데 페이스리프트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올바른 예. 그래서 외모 자체는 상당히 근사했기 때문에 그 근사함에 좀 세련된 디테일 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추가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저 헤드램프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매트릭스 그렇죠.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차에 적용되는 것처럼 여러 개의 LED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각도를 비춰주는. 그렇죠. 굉장히 세련돼졌고 굉장히 원래도 깔끔했지만 지금 굉장히 깔끔해졌고 그리고 턴 시그널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더해지면서 정말 역동적인 매력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디킷이 사실 기존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크롬 라인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차의 무게감, 이 균형감을 더 밑으로 낮추는 그런 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네. 디자인 디테일들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세련된 그리고 좀 정돈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도 잘생겼지만 지금은 조금 더 윤곽이 뚜렷해진 그렇죠. 그런 전면부 인상을 약간 양악을 한 느낌? 늘 이 SM6 디자인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보닛 라인이에요. 네, 사실 보닛을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되게 많은 라인을 더하면서 이 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려한, 그러니까 유려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쵸. 선들이 많이 갔는데 전혀 복잡한 느낌 없이 꽤 잘 빠진 매끈하게 빠진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면부에서는 뭐 크게 호불호 없이 다수가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바뀐 게 엠블럼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정차까지 가능한 그 기능이 들어가면서 레이더로 그래서 그래픽 처리가 된. 오늘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게 여기 프론트 그릴에 자 프리미에르 써있죠. 자 SM6의 최고 트림이죠. 프리미에르 트림이기 때문에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을 다 10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측면을 보게 되면 저 중요한 게 이 실루엣이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데 끝부분은 살짝 볼륨을 주면서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 주고 있고 루프라인도 굉장히 쿠페라이크한 연출해서 확실히 이 디자인 요구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페이스리프트라 사이드에선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건들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SM6가 처음 나온 게 4년 전.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쿠페라이크.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를 좀 앞서간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지금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올드하지도 않고 세련된 그런 디자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물론 달라진 건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에르 요거 기존에도 있던 거긴 한데 19인치 휠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격자무늬 패턴 같은 게 있는 그런 19인치 휠이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휠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요 전 버전에도 있었지만 그 에펠탑 형상화 네. 그 디자인이고 르노가 사실 그 디자인이 좀 정형화돼 있었잖아요. 그쵸. 거의 비슷한. 근데 요 프리미에를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휠 하나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 그리고 리어 후면부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시는 분은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딱 한눈에 봐도 전면하고 측면에서는 좀 변화가 작은데 리어를 딱 보면 바뀌었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주는. 그리고 저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디자인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던 수미상관 수미상관 있죠? 뭐냐면 프론트에도 크롬 라인을 가로로 길게 넣어주면서 균형감을 맞춘 것처럼 후면에도 리어 컨비네이션 렌즈에 크롬 라인을 강하게 줬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이 리어 램프가 트림에 따라서 좀 허접하게 있었잖아요. LED가 안 들어간.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개선이 돼서
그냥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롬 라인이 없었는데 추가가 된, 그쵸. 그래서 전면하고 어느 정도 디자인을 이어준 네. 그런 형태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 그래픽이 상당히 깔끔해졌어요. 그쵸. 그리고 전면과 동일하게 여기도 시퀀셜,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그 턴 시그널, 방향 시등 램프를 넣어줘서 또 디자인을 같이 해준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데 실내 들어오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죠. 사실 요새 중형 세단들이 워낙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실내 공간에 대한 여유는 충분한 편이죠. 근데 이 SM6의 가장 큰 매력은 고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대중적이지만 프리미엄의 감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해졌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최고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세련돼요. SM6가 처음 초기 출시됐을 때 그 부분이 또 어필도 많이 됐었고,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그쵸. 그때 당시,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가죽 적용해서 네. 스티치 라인 넣어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었는데, 불만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쵸. 반대로 디스플레이, S링크 그러니까 이 초창에 나왔을 때 우와 멋있다 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되게 불편한 게 불편하죠. 있었어요. SM6 S링크는 정말 큼직하고 깔끔하고 다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기 위해서 클릭 아니네 클릭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차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개선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지링크, 이게 이제 XM3와 캡처에서 처음 들어갔던 건데, 사실 원래 이런 기술은 상위 트림에서 하위로 내려오는 건데 이번에 약간 반대로 됐죠. 그렇죠. 하지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박수 3번. 그쵸. 이 부분은 뭐 그냥 칭찬. 네, 왜냐면 사실 예전이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고 했던 건데, 이제는 아날로그 타입으로 꺼내놓으면서 굉장히 사용감이 좋아졌고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디자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느꼈을 때. 네. 그냥 처음 접하시는 분들 원래 있었구나. 오너가 아니고 그냥 가끔 타보셨던 분들도 그냥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어쨌든 편해졌어요. 그렇죠. 사용자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러니까 르노 쪽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공조기 따로 빼주고 했는데도 불편한 거야. 그쵸.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그냥 공조기를 빼주는 아날로그 타입으로. 그런 선택을 해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엔진 스타트 버튼량도 이게 공통된 디자인이에요. 그러네요. 디자인 동질감이 나쁘지 않고, 사실 요새 이제 많은 자동차를 타보시면 대시보드가 살짝 운전석을 향해 꺾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행을 할 때 조작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구성을 가지고도 운전할 때 조작하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기어 시프트 레버 바로 앞쪽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조작이 어렵지가 않고. 또 이게 중심으로 오면 보조석에서는 조금 소외받는 그쵸. 그런 느낌도 있어서, 답답해지죠, 여기가. 그리고 네. 또 평평하게 가면 좀 더 실내가 넓어 보이는 그렇죠. 분위기도 있어서 안정감 있는 이런 분위기에선 좋은 것 같고, 또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또 보기도 좋고 조작할 때도 좀 더 편한,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XM3나 캡처에 들어갔던 그 새로운 그래픽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그런 인터페이스로 변화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잘 바꿨다. 잘 바꿨다. 아니, 잘했다. 이건 무조건 박수 쳐줘야 된다. 그쵸.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변화된 부분이 계기판이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좀. 그래서 계기판을 제가 잠깐 바꿔놓을 건데, 자,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연출, 사실 수입차에서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연출을 더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사실 이제 뭐 XM3나 캡처에서 이미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와 놀랄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동급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분명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전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픽이 안 이뻤어요. 약간 흐렸죠, 느낌이. 그리고 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눈에도 잘 안 들어왔고, 근데 지금은 보기에도 상당히 좋고 또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고, 방금 보여주신 대로 드라이브 모드, 주행 모드 바꿔주면 또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그래픽도 변화하는 거고, 또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운전자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예전에 크루즈가 이런 데 있었어요. 그쵸, 원래 막 이런 데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일로 왔습니다. 깔끔하게 넘어왔죠. 이건 너무 잘했어요. 그쵸. 너무 잘했고, 또 크루즈 컨트롤도 그냥 일반 크루즈가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이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티어링 힐도 XM3나 캡처에 들어갔던 그 디자인에 깔끔하게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힐이 마음에 드는 건 가죽 감싸놓은 게 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질감이.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저 이거 얘기해야 돼요.
뭔가 의무감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 차이는 뭐가 들어가 있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번에 단순히 그냥 보스 사운드가 아니고 이전 대비 한층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사운드 배분에 대한 이런 다양한 선택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색도 새롭게, 음색이야 뭐 이건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누가 이렇게 설정했지? 예전에 제가 그 르노 삼성 측에서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 분을 초청을 해서 이 보스 사운드의 세팅법을 추천을 받았는데, 저음을 1에서 2 정도 마이너스를 해주고, 중음은 미들로, 그리고 고음을 살짝 올려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워낙 베이스가 좋으니까. 그냥 기본 000도 괜찮지만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괜찮은 사운드로 들려줄 수 있다. 예. 특히 이제 요새 음악들이 점점 베이스 비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살짝 낮춰줘서 이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사운드를 살리는 게 좋은 추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 기자님의 SM6 사운드는 이렇게 설정해라. TMI였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네,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계속 보시면은 푸른색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이 사이드 쪽. 네, 사이드. 센터 콘솔 쪽하고 컵홀더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 확장된 거죠, 그쵸. 영역이.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핸드폰으로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프리미에르 라이팅이 이 아래쪽에서 있거든요. 좀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이라. 그리고 이런 해보고 거 참 있을 것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데, 그쵸. 오너 입장에서는 이게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걸 그냥 불빛으로 요즘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쵸. 아니라 로고를 띄워줘서. 그리고 프리미에르가 아닌 건 SM6라고 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디테일 감성들,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모르는데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만족감을 주는 맞아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반적으로 있었을 땐 외형과 동일하게 실내도 고객들이 원하는 거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주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개선된 그런 변화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이거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사실 저는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시대의 트렌드고 흐름이잖아요. 이걸 그렇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이질감이 적고 주행 템포에 같이 상승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괜찮아요. 네. 세팅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제 사운드가 아니잖아요. 차가 들려주는 사운드는 아닌데 운전을 할 때 재미는 줘요. 국산 액티브 그러니까 그 H모사의 액티브 사운드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 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 이런 게 되게 이게 완성도가 높은 액티브 사운드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르노는 레이싱 경기를 많이 하고 F1에도 지금 출전을 하고 있으니까 사운드 많이 만들어봤죠. 만들어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런 반영한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 차에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타이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 자, 이 차에는 지금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 네. 장착되어 있어요. 사실 뭐 금호 타이어를 칭찬한다기보다는 SM6를 개발을 하면서 OEM 타이어를 택한 르노 삼성에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 OEM 타이어라고 한다면 승차감, 퍼포먼스 이런 거보단 내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마일리지. 사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넥센 타이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었죠. 많이 썼죠. 네, 넥센 타이어. 근데 넥센 타이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넥센 타이어가 약간 하드 타입이에요. 이번에 마제스티 솔루스, 사실 마제스티 솔루스는 리즈너블한 올라운더의 개념을 갖고 있는 타이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부드러운 것뿐 아니라 타이어의 기본적인 그립력 혹은 제동 성능 혹은 이 젖은路面에 대한 대응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마제스티 솔루스가 사실 프리미엄 타이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오는 매력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저희가 느끼는 이 승차감이 타이어에서 오는 영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스펜션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했을 때 이 타이어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쵸. 르노 쪽에서. 즉 이게 뭐냐면, 차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모두 신경을 쓰면서 이 SM6를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바꿀 수 있는 모든 요소에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세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쵸. 지금 버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를 타보면요, 느껴져요. 그걸 다 했다는 게. 저 노력 많이 했다. 이거 진짜 노력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성문 그 그쵸. 느낌 나는 게, 하드웨어는 다 똑같고 플랫폼은 다 똑같은데 뭔가 달라요, 차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으실 것 같다
이전에 좀 불만스러웠던 분들도 이번 모델은 좀 만족스럽게 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편의와 안전사양 쪽, 특히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굉장히 개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만족감이 큰데, 자, 이번에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레드알피님이 마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일반 크루즈가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어댑티브, 속도를 지정해 놓으면 앞차와의 전방과 거리를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1.6 터보 모델도 이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차가 안 되는, 속도가 줄어들면 크루즈가 해제되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긴 지금 자유로기 때문에 속도는 90km로 세팅을 하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의 거리를 조정을 또 할 수 있죠. 차량과의 거리는 이 버튼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간으로 그러면 세팅을 하고 여기 있어요. 계기판에 이렇게 차량 간격이 나오거든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중간 정도 저희는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 조작하지 않아도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완전히 정차까지 가능한 그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여기 이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차로 유지 보조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스티어링을 놔도 되는, 지금 현재처럼 놔도 되는, 그래서 차선하고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이거는 처음이에요, 르노에서. 이게 이제 보통 라인 터치 기능과 센터링이라고 하는데, 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네. 라인을 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능이 있고, 이제 양쪽 차선을 동시에 인식을 해서 가운데를 잡아주는 이 센터링. 그렇죠. 근데 이 레인 센터링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세대 버전이 튕겨줬죠. 그쵸. 차선을 나갈 것 같으면 핸들을 툭 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기능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현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드디어 르노 삼성차에서도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똑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 다만 여기서 이제 첨언을 드린다면, 국내 법규상, 그리고 안전주행 가이드, 그리고 자율주행 글로벌 가이드상 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꼭 스티어링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잡으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네. 꼭 필요한 거고요. 저희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리고 페달 조작도 언제든 가능할 수 있도록 근처에 발을 두셔야지. 그리고 준자율주행 이런 기능들을 선택을 하실 때 좀 느껴보셔야 되는 게, 가속과 감속 상황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전개가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SM6 TC300의 이 거리를 조작하면서 가감속을 하는 걸 보면은 베테랑 운전기사예요. 잘해요. 정말 부드러워. 자, 오늘 이렇게 르노 삼성 SM6 TC300 함께 주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도 서킷 할 때도 잠깐 코멘트를 했지만, 차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적어진,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좀 큰 호불호 없이 탈 수 있는 만족도가 올라간, 그리고 저는 이 SM6 예전 탈 때도 이 핸들링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건 유지해 주면서 개선이 이루어진 이 부분은 SM6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SM6를 구매하실 수 있는 레인지가 확 넓어졌다라는 거, 이건 좀 비슷한 개념인데, 모터스포츠 기술에 대한 발전이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도 잘 보여준 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레이스카들은요 굉장히 소프트한 셋업을 가져가요. 그렇죠. 네, 멀티링크든 뭐 토션밍 떠나서 굉장히 소프트한, 그래서 부지런하게 연석을 과감하게 밟더라도 차체에 데미지가 없도록 이런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셋업이 바로 이 차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기존의 SM6가 스포티해서 좋았던 분들은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스포티한 주행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SM6가 너무 스포티해서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너그럽고 보편적인 SM6를 만날 수 있는 게 하나의 그릇에 담겼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좀 놀았던 부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한다. 네. 그래서 그걸 운전자한테 잘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인데, 그들이 말한 반성문은 합격점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이 것 같습니다. 정도면 A 플러스가 이번에는 진짜 박수 쳐줘도 될 만큼 완성도 꽤 높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카올리 김학수 기자였고요. 저는 레드RPM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겠죠? 그래야지,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카올리 김학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